안녕하세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푸른입니다. 귀한 걸음 해주신 전문위원님 두 분, 저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조영호 회계사님, 안녕하십니까. 예교지성회계법인의 양현식 회계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룰 거냐? 고객 교육센터라고 있어요. 탭에 메뉴에 보시면 그 밑에 고객 참여에 규정 해석 및 FAQ에 보시면요, 사업비 불인정 관련해서 79개 정도의 문항들이 있어요. 그 문항들 중에서 주로 많이 불인정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조영호 기자님, 4년도에 신규 인력에 대한 지원이 유지가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인건비 잔액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지금 불인정 규정을 같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아까 매칭하는 부분이 신규 채용 인력 인건비 해상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신규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신규 채용한 인력은 신규 인건비가 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한 번 신규 인건비를 받은 인력에 대해서는 2차년도, 3차년도 계속 수행에 있어서 현금 인정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신규 인건비로 인정이 되는 그 파이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변경이 안 됩니다.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신규 인건비 포션은 당초에 계획했는 것보다 증액도 안 되고 감액도 안 된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점 꼭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신규 공고에 보면 규정에도 명시하고 있지만 우대 배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 참여 연구원 중에 20% 이상이면 우대 가점을 줘요. 2점. 네, 맞죠? 그럼 그 우대 가점을 받은 이후에 신규 선정이 되고 나면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대 가점을 받은 경우에는요, 우대 가점 조건을 과제 종료 시점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과제 종료 시점까지 우대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여성연구원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수행기관이 당초 계상한 여성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학생 인건비를 포함해서 전액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점 꼭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인데요. 실제 급여 총액보다 높게 지급된 인건비는 어떻게 되나요? 그 수행기간 급여 기준에 따른 급여액에다가 참여율과 참여 기간을 고려해서 인건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금액보다 인건비를 높게 산정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혹 저희가 장비를 살 수 있잖아요. 과제를 수행하면서. 근데 연구개발이 끝났어요. 뭐 소요는 당연히 수행 기간이겠지만 만약 처분을 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통운영요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가 완료된 경우 장비를 처분할 수 있다. 공통운영요령에 보면 장비에 대한 처분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유형적, 무형적 발생품 전체에 대해서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리를 해보면 과제가 끝났다라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저희가 성과 조사도 하고 이제 기술료를 납부를 한다. 그럼 기술료 납부가 종료된 시점부터는 처리를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이해 안 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말씀드릴게요. 네, 평가 총괄팀에서 아마 얘기할 거예요.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타 참여 기관으로부터 재료 구매가 가능한가요? 현재 규정상 그 참여 기간 간 현금 거래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만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참여 기간이 비영리 기간인 경우 시험 의뢰를 할 수 있잖아요. 가능한가요? 지금 참여 기간 간 거래 예외 사항으로 네. 그 시험 분석료, 그 수행 기간이 해당 기간이 발행하는 시험 성적서가 있는 경우에 시험 분석료는 집행할 수 있는 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평가를 담당하는 업무를 했을 때 전화문의를 많이 받았는 건데요. 구입하는 연구시설 재료가 연구개발 끝난 다음에 입고가 돼요. 그럼 불인정이라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인정 사례 첫 번째 공통사항에 표로 나와 있는 부분을 우선 참고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지출 원인 행위는 해당 연도 수행 기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재료 및 장비의 입고 및 용역의 완료가 해당 연도 수행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게 요건입니다.
계속되는 경우와 종료되는 과제의 경우는 또 다르잖아요. 장비는 최종 연도 과제가 종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를 들어 12월 말 종료되는 과제라면 11월 말, 10월 말, 10월 31일까지는 장비가 반드시 입고되어야 하고, 장비에 대한 입고 부분이 불인정되는 사례보다 용역 결과물이 입고되지 않아서 불인정되는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험 분석비인데요. 시험 성적서의 발급 일자가 해당 연도 수행 기간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시험 분석비도 불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분석을 의뢰하려면 이제 보고서가 나오는 시점까지 고려를 해서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일정 관리하셔야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대표적으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뭔가 부족하시죠? 네, 2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팔로우, 댓글 필수입니다.